한국어 능력시험 제5회 실전 모의고사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세탁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모두 올려주세요. 언제 찾으러 오면 돼요? 2번 논문 발표 준비를 다 했어?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드는 중이야. 이렇게 만들면 될까? 이 부분은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3번 50대가 노후 대책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노후 대책 준비 방법으로 연금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이 25%, 예금과 적금이 18%, 퇴직금이 7%, 기타가 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4번 내일이 수미 생일인데 선물을 샀어?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아직 못 샀어. 너는 샀어? 5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창업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하던데요. 육 번 겨울 옷을 사야 하는데 백화점에 갈 시간이 없네. 온라인으로 구매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 7번 내년에는 연봉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요? 저는 당연히 인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8번. 내일 저녁 식사를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창가 쪽 좌석으로 2명 부탁합니다. 창가 쪽 좌석은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음식량이 는 것도 아닌데 왜 체중이 증가하는 걸까? 음식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 그럼 내가 오늘 먹은 음식부터 다 써봐야겠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야.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먹은 것부터 써봐. 10번. 김수미 환자분,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1995년 5월 1일입니다. 혈압을 재고 오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십일 번. 수화물도 다 붙였으니까 커피나 한 잔 할까? 먼저 환전 신청한 돈을 찾아야 해. 은행이 어디에 있지? 저기에 은행이 있네. 그래. 내가 찾아올 테니까 너는 카페에 가 있어. 12번. 전시회 준비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팀장님. 어제 보안 장치까지 완료했습니다. 보안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타고난 성격은 정말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하기도 하지. 난 내성적인 나의 성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난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바꾸고 싶은 거야? 14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심판진과 경기 운영진의 논의 결과
우천으로 인해 3회 말에 중단된 야구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천 취소 시 경기 기준에 따라 5회 말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번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관중 여러분의 입장권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입장권 수령 장소에 가셔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5번) 어제 오후 5시쯤 인주시에서 승용차가 카페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카페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이 재빨리 대피해서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으며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6번) 이번 드라마는 엄청난 화제작이었는데요. 종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드라마가 제대 이후의 복귀작이라서 좀 더 신경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연기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번에 맡은 역할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역할이라서 극중 인물을 파악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시청률이 높게 나와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수미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아. 어제 내 말이 좀 심하긴 했어. 수미가 많이 속상했나 보다. 난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18번 이번 휴가 여행 계획을 다 짰어? 여행 가는데 힘들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난 무작정 가는 여행이 제일 좋더라. 난 여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행이 시작된다고 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19번 보통 탁상용 달력은 그림이 뒷면에 있는데 이 달력은 그림과 날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네요. 맞아요. 힘들게 그린 그림인데 사람들이 잘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달력이라니 발상이 독특하네요.
달력을 볼 때 그림을 감상하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해요. 20번.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김민수 선수에게 대표팀 주장을 맡기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장이 되려면 당연히 선수들이 인정할 만한 기량과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장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감독과 선수들의 가교 역할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팀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민수 선수가 나이는 어리지만 주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봉이나 복리후생 문제보다 회사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서 퇴사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퇴사까지 생각하겠지요. 네, 업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적절한지 파악해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봉이나 복리후생 문제보다 회사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서 퇴사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퇴사까지 생각하겠지요. 네, 업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적절한지 파악해 주십시오.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주치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료 예약을 하셨지요? 그날 원장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예약 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정기 검진으로 예약하신 거면 다음 달로 미루었으면 하는데요. 정기 검진이 아니라 왼쪽 어금니에 통증이 있어서 예약했어요. 조금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2시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주 치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료 예약을 하셨지요? 그날 원장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예약 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정기 검진으로 예약하신 거면 다음 달로 미루었으면 하는데요. 정기 검진이 아니라 왼쪽 어금니에 통증이 있어서 예약했어요. 조금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2시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뚜껑이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병의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수병을 버릴 때 생수병과 뚜껑을 따로 버리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피가 작은 뚜껑은 선별이 어렵습니다. 선별이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버려진 뚜껑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쓰레기가 되곤 하지요. 소비자들에게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고 안내하는 것보다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뚜껑이 떨어지지 않는 일체형 플라스틱 병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뚜껑이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병의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수병을 버릴 때 생수병과 뚜껑을 따로 버리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피가 작은 뚜껑은 선별이 어렵습니다. 선별이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버려진 뚜껑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쓰레기가 되곤 하지요. 소비자들에게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고 안내하는 것보다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뚜껑이 떨어지지 않는 일체형 플라스틱 병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수미야, 아르바이트 구한다면서? 응. 다음 학기 학비도 좀 부족하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서울시에서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대. 서울시의 각종 업무도 체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미리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었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야. 나도 지원하려고 하니까 같이 찾아보자.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야, 아르바이트 구한다면서? 응. 다음 학기 학비도 좀 부족하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서울시에서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대. 서울시의 각종 업무도 체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미리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었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야. 나도 지원하려고 하니까 같이 찾아보자.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암 환자 모임의 회원 수가 10,000명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되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저처럼 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공포의 질병인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는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암 환자 모임의 회원 수가 10,000명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되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저처럼 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공포의 질병인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는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올해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타 회사에 비해 성과급이 너무 낮다는 의견입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규정을 고치자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불만은 곧 회사의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금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타 회사에 비해 성과급이 너무 낮다는 의견입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규정을 고치자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불만은 곧 회사의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금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금 외에 지불 수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거지요. 1950년 뉴욕의 사업가인 프랭크 맥나마라가 식당에 갔다가 현금이 없어서 곤욕을 치른 후에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노스 카드를 고안해냈습니다. 한국은 1969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최초의 신용카드를 만들었지만 백화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단점이 있었지요. 현재와 같은 신용카드가 본격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현재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편한 지불 방법이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금 외에 지불 수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거지요. 1950년 뉴욕의 사업가인 프랭크 맥나마라가 식당에 갔다가 현금이 없어서 곤욕을 치른 후에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노스 카드를 고안해냈습니다. 한국은 1969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최초의 신용카드를 만들었지만 백화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단점이 있었지요. 현재와 같은 신용카드가 본격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현재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편한 지불 방법이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대학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은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미리 배부해드린 대학생활 안내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이용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기간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이 됩니다. 비어있는 좌석을 확인한 후에 좌석을 지정하면 됩니다. 대학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활동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지요. 지금부터 각 동아리 회장이 나오셔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대학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은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미리 배부해드린 대학생활 안내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이용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기간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이 됩니다. 비어있는 좌석을 확인한 후에 좌석을 지정하면 됩니다. 대학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활동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지요. 지금부터 각 동아리 회장이 나오셔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35번. 삼십육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자투리 땅 또는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도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어도 생활 터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도시농부는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텃밭을 가꾸는 거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는 것도 도시농부가 증가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인들이 가까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여가 활동이자 생산 활동이므로 앞으로 도시농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 농부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자투리 땅 또는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도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어도 생활 터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도시 농부는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텃밭을 가꾸는 거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는 것도 도시농부가 증가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인들이 가까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여가 활동이자 생산 활동이므로 앞으로 도시농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이제부터라도 간병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의 간병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책임지는 통합병원을 늘리고 퇴원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이제부터라도 간병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의 간병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책임지는 통합병원을 늘리고 퇴원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운전을 할 때 도로 상황을 파악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멈추는 등의 모든 활동은 시각에 의존하게 됩니다. 운전 상황에서의 시력의 중요성은 운전면허증 취득에 시력 검사가 전제된다는 사실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한 세계적인 로봇 과학자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한 것이지요. 자동차가 도로 상황 등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를 시각이 아닌 소리와 진동, 압력, 촉각 등 다른 감각기관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011년 무사히 성공적인 주행을 마쳤지만 아직 실제 주행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운전면허제도, 도로교통법 등의 법적인 문제와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에 대한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과학자의 노력이 전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준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운전을 할 때 도로 상황을 파악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멈추는 등의 모든 활동은 시각에 의존하게 됩니다. 운전 상황에서의 시력의 중요성은 운전면허증 취득에 시력 검사가 전제된다는 사실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한 세계적인 로봇 과학자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한 것이지요. 자동차가 도로 상황 등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를 시각이 아닌 소리와 진동, 압력, 촉각 등 다른 감각기관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011년 무사히 성공적인 주행을 마쳤지만 아직 실제 주행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운전면허제도, 도로교통법 등의 법적인 문제와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에 대한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과학자의 노력이 전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준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쥐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동물이다. 박쥐는 사실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이라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동물이다. 박쥐는 포유류 중 유일하게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 북극이나 남극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박쥐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다. 주로 동굴이나 어두운 곳에서 서식하며 밤에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낮에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쉰다. 박쥐가 밤에 잡아먹는 먹이는 대부분 모기와 같은 해충이므로 해충의 개체수 조절에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게다가 밤에만 꽃을 피우는 식물은 야행성인 박쥐에게 수분을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쥐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등
각종 질병의 매개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박쥐와 직접적인 접촉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쥐는 특히 농업 부문에서 기여도가 높은 동물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쥐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동물이다. 박쥐는 사실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이라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동물이다. 박쥐는 포유류 중 유일하게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 북극이나 남극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박쥐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다. 주로 동굴이나 어두운 곳에서 서식하며 밤에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낮에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쉰다. 박쥐가 밤에 잡아먹는 먹이는 대부분 모기와 같은 해충이므로 해충의 개체수 조절에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게다가 밤에만 꽃을 피우는 식물은 야행성인 박쥐에게 수분을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쥐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등 각종 질병의 매개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박쥐와 직접적인 접촉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쥐는 특히 농업 부문에서 기여도가 높은 동물이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통신제도로는 봉수와 파발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남산 봉수대입니다. 봉수의 봉은 횃불, 수는 연기를 의미하는데 봉수는 주로 국가의 정치, 군사적인 정보 기능으로 활용된 통신제도였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알리고자 만든 것이지요. 낮에는 연기를 통해, 밤에는 횃불의 불빛으로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봉수에 피어오르는 연기나 횃불의 숫자로 위급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실 봉수제도는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였습니다. 반면 파발은 사람이 말을 타거나 직접 빠른 발로 소식을 전달하는 체제였습니다. 일의 위급한 상황에 따라 말에 다는 방울의 숫자를 달리하였습니다. 파발은 봉수에 비해 경비가 많이 들었으나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통신제도에 골격을 이루고 있었던 봉수와 파발은 조선 말기 전화 전신 통신체제의 발달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의 통신제도로는 봉수와 파발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남산 봉수대입니다. 봉수의 봉은 횃불, 수는 연기를 의미하는데 봉수는 주로 국가의 정치, 군사적인 정보 기능으로 활용된 통신제도였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알리고자 만든 것이지요. 낮에는 연기를 통해, 밤에는 횃불의 불빛으로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봉수에 피어오르는 연기나 횃불의 숫자로 위급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실 봉수제도는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였습니다. 반면 파발은 사람이 말을 타거나 직접 빠른 발로 소식을 전달하는 체제였습니다. 일의 위급한 상황에 따라 말에 닿는 방울의 숫자를 달리하였습니다. 파발은 봉수에 비해 경비가 많이 들었으나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통신제도에 골격을 이루고 있었던 봉수와 파발은 조선 말기 전화 전신 통신 체제의 발달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생존과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22만 명, 체불 규모는 1조 4,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지요. 이들 중 대다수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금 체불 처벌 강화 법안들을 여야가 합의하여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와 다름없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생존과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22만 명, 체불 규모는 1조 4,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지요. 이들 중 대다수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금 체불 처벌 강화 법안들을 여야가 합의하여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와 다름없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여 입학제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기여 입학제는 물질적인 무상 기부나 비물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의 직계 자손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여 입학제는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므로 대학 입시의 대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발전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연구 개발비 부족으로 연구가 중단된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수한 인재들이 학자금 부족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여 입학제를 통해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여 입학제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표면 위로 끌어내어 냉철하게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여 입학제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기여 입학제는 물질적인 무상 기부나 비물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의 직계 자손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여 입학제는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므로 대학 입시의 대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발전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연구 개발비 부족으로 연구가 중단된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수한 인재들이 학자금 부족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여 입학제를 통해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여 입학제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표면 위로 끌어내어 냉철하게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49번. (50번)